예, 잠깐 뭐 제가 지금 타블렛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겨서 다시 연결해서 지금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 그 대형 대시보드에 제가 일단은 그 임대한 물건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할 일들, 그다음에 중요한 문구들을 적어 놓고 계속 봅니다. 계속 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말들을 계속, 그러니까 다른 거에 정신이 쏠리지 않게 그거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보고 계속 그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목표를 계속 계속적으로 그 제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나의 생각을 다른 쪽에 분산을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목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걸 계속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계속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인터넷 카페도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들 자주 들어가시면서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 캐치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뭐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예, 이 책을 이제 다시 지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이 책을 처음으로 이제 구했었는데 건성문성을 읽었었죠. 그때는 이제 회사 일도 바쁘고 사실 이런 쪽에 그 눈이 많이 안 띄어가지고 그냥 뭐 책만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제 생각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보니까 진짜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 같은 걸 사는데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두세 권씩 사서 다 읽진 않더라도 일단은 사가지고 책꽂이에 꽂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눈에 보이면 조금이라도 읽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런 정보에 내가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볼 수 있게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딱 보자마자 이러한 그 나의 목표, 그 다음에 나의 투자 물건들, 진행 현황,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리스트를 관리를 하다 보면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집중해서 내 생각이 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계속 그쪽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야지 나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셨으면 뭐 거기 이제 주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그거죠. 네 가지를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 회계 지식을, 그러니까 금융 IQ를 높여라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 써놨습니다. 예.
금융 IQ를 높여라. 저는 이제 그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회계 지식은 있는가? 회계 지식. 사실 회계하면 그 회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는 사실 요번에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전에는 뭐 세금을 많이 안 냈었었는데, 올해 좀 세금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고 납부 제도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걸 계산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짜증이 나죠. 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진짜 정부가 좋게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그 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근로 직장인 입장에서는 뭐 세금 그냥 유리할 지갑이죠. 뭐 세금 그냥 다 띄어가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런 이제 봉급쟁이 샐러리맨들 이외에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참 이 세금 관련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세금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조력자분을 만나서 좀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만에 또 서울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 세금 어떻게 내야 될지 좀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투자를 하실 분들, 이러한 그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세금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세금을 알려면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회계 지식. 예, 회계 지식. 그렇지 않으면 진짜 뭐 투자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돈을 벌고 나서도 세금으로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계 지식을 뭐 회계사처럼 이렇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인 회계 정보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저도 이제 사실 이전에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어디 뭐 전보러 갔었을 때도 뭐 사업하면 뭐 안 된다,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선입견이 바뀐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난 1, 2년 사이에 많이 느꼈던 거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여보세요? 예예. 예예. 예예, 맞습니다. 예. 예예. 예. 예. 집에 뭐 와이프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예예. 예예, 맞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그, 이런 동영상 찍는데 바로 또 전화까지 오네요. 뭐지? 또 뭐 하여튼 제가 말씀을 지금 전화가 온 거는 이제 내일 이제 그 노트북이 한 대가 옵니다. 딸내미 이전에 생일 선물로 조그만 노트북 하나 사줬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인터넷 서핑하고 그런 용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샀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요청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인강 볼 나이가 됐으니까 인터넷 강의도 보고 하니까 좀 더 성능이 받쳐주는 노트 PC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또 질러가지고 딸내미 선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온다라고 하네요. 뭐 여하튼간에 요거 이제 뭐 노트 PC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오늘 이제 부동산 별별 토크, 별별 수다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주제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 또 팁도 되고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노트 PC도 지금 이제 하나 오는데 요거 이제 딸내미를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딸내미가 안 쓸 때 저도 좀 이제 갖고 다니면서 좀 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 지금 질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트북뿐만 아니라 노트북은 이제 이동성이 좋죠. 이동성. 실제 이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제 그때 정보들을 거기에 이제 키인 할 수도 있고 입력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부동산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써야 되고 하여튼 부동산 투자도 나중에 이제 내 투자 물건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엑셀을 좀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엑셀. 그래서 나의 투자 물건이 뭐 1번 위치가 어디, 나의 투자 물건 이름, 세입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면적, 매매가, 그 다음에 뭐 전세 얼마, 뭐 월세 얼마, 그리고 뭐 투자 수익률, 대출 얼마,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딱 자기가 맞는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투자 물건마다. 저도 이제 나름의 그런 엑셀 파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부동산 물건을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짜들, 예를 들어서 세입자 만기가 언제인데 그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알람 같은 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까먹지 않게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요. 에버노트 뭐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에버노트를 아실 거고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에버노트가 어떤 건지 뭐 유튜브나 카페나 블로그 쪽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뭐 어떤 건지 좀 아실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툴이죠. 예. 어플리케이션이고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프라를 말씀을 드렸고 세팅.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금융 IQ를 높여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하면 이게 머리에 잘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머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마인드.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대시보드, 화이트보드에 이제 적어 놓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보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기가 쉽진 않아요. 예. 계속 말을 하면 내 귀가 그걸 듣고 머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말을 하면 내 몸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 좋은 글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하고 그거를 내 몸이 습득할 수 있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그 화이트보드에도 네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회계 지식은 있는가? 회계 지식은 있는가?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차변, 대변, 그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기본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그 사업소득 같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면 복식기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복식기장. 이제 회계 용어인데 이제 복식기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그 회계 용어들, 회계 기장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회계 지식을 잘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쉽게 그러니까 지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 지식,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지식, 세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지식, 네 번째는 이제 법률 지식. 자, 좀 비슷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네이버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뭐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있죠. 뭐 시장 정보, 뭐 중요한 카페들 가면 부동산 관련 카페들 가면 시장 정보들이 뭐 매일같이 계속 올라오죠. 그런 것들 잘 눈여겨 보시고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이제 블로그에서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TV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시고요. 최근에 저는 사실 그 신문이나 TV는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언론의 공정성에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TV나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프레임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프레임을 그런 그 왁구를 잡아가지고 대중들을 거기에 그 딱 가다 놓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TV와 뉴스, TV와 뭐 신문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많이는 안 봅니다. 오히려 그 간접적으로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시장 지식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가 이제 투자 지식이고 세 번째가 이제 시장 지식인데 뭐 시장 지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이제 시장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지식은 사실 뭐 투자 지식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투자. 조그만 거라도 진짜 가장 조그만 거를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거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제 이제 회사 동료 중에서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걸 알고 좀 투자 관련해 조언을 좀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사실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인데 이제 재개발 쪽에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은데 사실 재개발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그 레벨이 좀 그 상위 단계에 속하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그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잠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투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많이 말렸죠.
그런 부분 투자보다는 조그만 부분. 사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바둑을 두실 줄 아실 분은 좀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바둑에서도 실제 바둑에 이제 그 사면이 있으면, 자, 그 모서리 귀퉁이부터 이제 바둑을 두죠. 돌을 두죠. 왜냐하면 모서리부터 두면 내가 둬야 될 돌들이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바둑판에 가운데부터 내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돌을 많이 둬야 돼요. 사방으로 다 막아야 되죠.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투자로 비유를 하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사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장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실제 단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좀 그 안정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에 저도 이제 미생이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투자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투자의 리스크, 두려움을 좀 그 적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그마한 물건들을 투자를 먼저 하시고 돈을 버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핵심 지역, 이제 바둑판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의 강남 같은 내가 진짜 투자 노하우가 생기고 돈을 많이 좀 벌었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좀 그 단계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조그만 물건들, 가급적이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계층들이 다양하실 텐데, 또 제가 이제 그분들 그 레벨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제 경험과 노하우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지식, 법률 지식. 뭐 부동산 관련 뭐 여러 가지 법률들 있죠. 뭐 양도세, 뭐 취등록세, 그런 이제 세법뿐만 아니라 그런 법, 뭐 지금 뭐 부동산 관련 그 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유심히 보시고 그런 법률들을 알고 있으셔야지, 지식이 있으셔야지 나중에 손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 임차인이 뭐 깽판 치고 예를 들어서 뭐 깽판 치고 이제 뭐 그 월세를 제대로 안 낸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뭐 이렇게 그 내용 증명 같은 거 이제 보내서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을 남겨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명도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법률적인 지식들. 참고로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그 악질 세입자를 처음 봤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아무런 좀 이슈가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깜짝 놀랐는데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뭐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임대 아파트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단수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살다 보면 그런 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나의 이제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뭐 사실 뭐 이런 책도 샀습니다. 뭐 셀프 소송의 기술, 좀 두꺼운 책인데, 법률 관련 책인데 이런 책도 이제 사실 이런 책을 쓸 경우가 안 오는 게 베스트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책을 보면서 그러한 기술들을 내가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써야죠. 뭐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뭐 인도 명령, 명도 소송. 사실 일반인들이 하는 데 있어서 법률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뭐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도 부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이 책이 이제 눈에 딱 띄었네요. 만약에 제가 이런 책을 사질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찍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또 이제 책을 샀으니까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들여다 봐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전에 천안 직산에 있는 동부 아파트 월세권 동영상 찍은 게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용이 얼마나 드니 뭐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찍은 동영상 보시면 거기에 비용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200 얼마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그런 물건을 살 때는 저는 사실 그때 금매를 샀었습니다. 금매를 딱 이제 월세 수익률이 이제 잘 나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 딱 보다가 금매가 딱 뜨더라고요. 예. 이제 2,500에 나왔었는데 5개를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 사실 그게 만약에 금액이 커졌다라고 하면 쉽게 살 수 있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5개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채당 2,500만 원씩. 그러면 이제 1억 2,500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바로 아침에 보러 가겠다 라고 약속을 잡아서 바로 갔죠. 근데 웬걸 그때 이제 좀 늦게 보러 갔었으면 다른 투자자가 낚아챘었을 거예요. 아마 오후에 또 보러 오겠다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가서 물건을 딱 보고 뭐 바로 그냥 결정하고 계약금 쏘고 계약서 쓰고 바로 이제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권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동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나씩 사봤자 사실 별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수익률은 별로,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여러 채 하면서 싸게 사야 되죠. 싸게 사야겠죠. 예, 싸게 사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8층, 9층 층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싸게 좀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주변에서 잘 샀다라고 하고 해서 싹 이제 리모델링을 했죠. 예, 인테리어를 쫙 했죠. 자, 중요한 거는 다른 물건들 대비 내 물건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 했죠. 이제 화장실, 그 다음에 싱크대, 그리고 이제 도배, 장판 까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다른 거 비교해서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
뭐 200에 이제 200에 25 정도 이제 월세를 받았는데 내놓자마자 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그 동네가 이제 임대 수요가 좀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물건들을 잡으려고 할 때는 뭐 여러 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여긴 지금 제가 이제 거주하는 집인데 여기에도 이제 이런 레일 등을 달아가지고 나름의 이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 이제 동부 아파트 이런 이제 레일 등을 달아줬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레일 등 다른 데는 거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찾아보기 힘들겠죠. 대부분 이제 뭐 일반 형광등을 달고 하고 좀 칙칙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달아주면 요즘 이제 그 신세대들 들 입맛에는 조금 맞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차별화 포인트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내 물건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이 있다. 요즘 뭐 그냥 더럽고 칙칙하고 싼 물건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깨끗한 집에 들어 좀 돈 더 주고 깨끗한 집에 사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제 노하우를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대시보드에 제 방에 사실 여기 요즘 대시보드를 제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드리기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 세입자 전화번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오픈을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대시보드에 중요한 부분들을 적어 놓고 관리를 하시라. 그 다음에 그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날짜, 일자별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중요한 그 뭐 부동산 관련 약속이 있는지,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는지, 뭐 세입자와 재계약은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거는 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IT 툴을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사실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스마트폰도 좋은 거 쓰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관리들을 하시고, 컴퓨터에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종이 달력에도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쉽게 접근을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고 저장하고. 사실 그래서 뭐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 해가지고 뭐 아파트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많이